안녕하세요. 예비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자, 오늘은 등비수열의 활용 부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수열 부분 굉장히 좀 어렵죠, 여러분들. 근데 이 등비수열과 등차수열은 나중에 가셔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에 가시면 미적분의 과정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배우시는 부분이 미적분의 기초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셔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지금 잘 여러분들이 배워 놓으시면 고등학교 가서 미적분 하실 때 아주 편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등비수열을 활용을 할 건데요. 자, 반복 시행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원리 합계의 문제가 있어요. 자, 반복 시행은 어떤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시행할 때 우리가 얘네들의 비율을 공분이라고 두고 문제를 푸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원리 합계는 우리가 이제 은행에 가서 직접적인 예금이나 적금을 여러분들은 잘 넣지 않지만 이제 가정에서 우리가 이제 예금을 넣거나 적금을 넣을 때 혹은 뭐 대출 이자를 산정을 하실 때 이럴 때 우리 쓰시는 걸 우리가 원리합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반복 시행의 문제와 원리합계의 문제를 우리가 각각 한번 해보도록 하실 텐데, 자, 45번 문제 한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1인 두 선분이 있어요. 첫 번째 시행에서 이 선분의 길이를 3등분하고 중간을 버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 선 길이가 1인 선분이 있으신데 이거를 3등분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얘를 버려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행에서 이제 그러면 요것만 남게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시행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시행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또 얘네들을 또 각각을 3분의 1로 나누시고 요 가운데를 또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행하고 나서 또 남은 거는 또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만 남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얘네들을 한 번 더 이렇게 또 각각을 다 또 3등분으로 잘라줍니다. 또 그렇게 되면 세 번째에서 또 남는 거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남아서 계속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실 거예요. 자, 근데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실 때, 중간 부분을 계속 버리는 이 과정을 반복할 때 20번째 시행 후 남은 선분의 길이의 합은 얼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행에서는 얼마만 남는 거냐면, 자, 3분의 1 곱하기 얼마가 남는 거예요? 두 도막 남는 거니까 1번에 보시면 x1은 첫 번째 시행은 3분의 1 곱하기 2 하셔서 3분의 2만 남으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시행은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어떻게 되세요? 그렇죠. 네, 4 이렇게 되십니다. 그럼 얘는 3분의 2의 몇 제곱이 되세요? 2제곱 이렇게 되십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아까 보셨다시피 두 번째 시행에서 몇 개가 남았어요? 4개가 남았으니까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시행에서는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그럼 여기 몇 조각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네, 8 이렇게 되십니다. 아, 여기 3분의 1 한 번 더 하셔야 되는구나. 그럼 3분의 얼마가 되세요?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 이렇게 되실 거예요. 아, 그럼 여러분 눈치채셨을 거예요. 첫 번째 시행은 3분의 2의 1제곱. 두 번째 시행은 3분의 2의 2제곱. 세 번째 시행은 3분의 2의 3제곱 이렇게 되실 겁니다. 그럼 따라서 20번째. x 20번째는 그럼 어떻게 되시겠어요? 3분의 2의 20 이렇게 되실 겁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 길이 이거 더해줍니까? 아, 네, 굳이 길이 다 안 더해주셔도 상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46번 한번 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어요. 이 정사각형을 왼쪽 그림과 같이 구등분해서 중앙의 정사각형을 제거를 합니다. 자, 그림과 같이 나머지 정사각형 8개 각각 다시 구등분하여 다시 정사각형 제거를 하고 이 과정들을 몇 번 반복할 거냐면 n번 반복한 후 시행하고 남은 정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시행에서 전체를 9개로 나누신 다음에 가운데 걸 제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사각형들이 남으셨을 텐데 이 각각의 사각형들을 다시 몇 등분으로 나눠줘요? 네, 9등분 해주십니다. 이게 각각의 사각형들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각형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얘네들을 다시 9개로 나누신 다음에 다시 한번 어떻게 해줘요? 네, 버려주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시행에서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시행, 자, x1 보시겠습니다. x1 보시면 얼마가 남겠어요? 1 곱하기 9분의 8 이렇게 남겠습니다. 자, 그럼 x2 해주시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전체가 지금 9분의 8 있는데 얘네들한테 또 다시 9분의 8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9분의 8의 1제곱 이렇게 되실 거고 얘는 9분의 8에 다시 얼마? 2제곱 이렇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얘네들이 각각에 있는 이 아이들을 또 9개로 나누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 각각의 또 가운데 있는 애들을 버려줘요.
그럼 x 세제곱은 x3은 9분의 8 곱하기 9분의 8 하셔가지고 요 각각 요거 하나가 이렇게 되신 건데 이거를 다시 얼마로 해줄 거냐면 9분의 8 이렇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9분의 8의 몇 제곱? 세제곱 이렇게 되십니다. 그럼 얘를 몇 번 시행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얘를 몇 번에 시행할 거냐? n번 시행할 거다라고 하셨으니까 쭉쭉쭉 n번 시행을 하시면 9분의 8의 m제곱 이렇게 되시겠습니다. 자, 47번 한번 보겠습니다. 47번. 자, A 자동차 회사에서 새 경차를 발표를 하면서 첫 달에는 1000대를 주문을 받고 이후 매달 주문량이 10%씩 늘려가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정했대요.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 신차 발표 후 1년 동안 주문받을 우리가 양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1.1의 11제곱은 2.85라고 계산하시기로 할 거고 1.1의 12제곱은 3.14, 1.1의 13제곱은 3.45로 계산하겠다라고 알려줬으니까 얘는 지금 아예 계산을 해버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자, 첫 달에는 우리가 1000대를 주문을 받을 거예요. 10,000대가 아니고 1000대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달에는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자, 1000대 곱하기 얼마가 되세요? 1.1 이렇게 받으실 거예요. 근데 얘네들 그럼 전체 양을 우리가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를 계속 어떻게 되시겠어요? 계속 우리가 더해지시게 되시겠죠. 자, 저번 달에는 1000대에 두 번째 달에 1.1 하셨는데 얘한테다가 다시 얼마를 곱해줘요? 다시 1.1 이렇게 곱해줘서 쭉 우리가 곱해주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1000 곱하기 얼마가 되세요? 1.1의 제곱 이렇게 되시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의 일반항, 그 다음에 일반항과 우리가 공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자, 일반항 첫 번째 우리가 AN 구하시려면 A 아래 n-1제곱 우리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A가 얼마예요? 1000이죠? 그 다음에 공비가 얼마가 되십니까? 공비가 네, 1.1 이렇게 되시겠네요. n-1제곱 이렇게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 우리가 합 구하시는 방법 우리 예전에 배우셨죠? 자, S는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습니까? 1-R분의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A 1-R의 n제곱 이렇게 하시거나 혹은 R-1분의 A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 R이 1보다 작으시면 이렇게 쓰실 거고 R이 1보다 크시면 이렇게 쓰실 건데 지금 R이 1보다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 전체 총 생산량 S는 어떻게 되시겠어요? 1.1 마이너스 1 그 다음 A는 얼마예요? 1000 그 다음에 1.1에 n제곱이니까 지금 우리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n제곱이면 우리 12, 12번 갈 거죠? 우리 왜냐면 1년이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 얼마 빼줘요? 1 이렇게 빼주시게 되겠네요. 그럼 분모는 0.1 이렇게 되실 거고 위에는 1000 이렇게 되실 거고 1.1에 12제곱 하시면 얼마죠? 네, 3.14네요. 빼기 1 이렇게 되시겠네요. 그럼 0.1분의 어떻게 되세요? 1000 곱하기 얼마가 되세요? 2.14 이렇게 되시겠네요. 자, 그럼 1000에다가 2.14를 곱하시고 그럼 0.1을 어떻게 해줘요? 나눠줍니다. 0.1을 나눠준다는 얘기는 얘한테다 얼마를 곱해주겠다는 얘기예요? 10을 곱해주겠다는 얘기시겠죠. 자, 이렇게 하셔서 우리 계산 결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 일반항도 구하실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네들 합구하시는 이 공식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우리가 문제를 푸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럼 원리합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앞에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예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금이 있는데요. 예금은 뭐냐면 금액을요 한 번에 넣으시고 얘네들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거 우리가 예금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적금은 뭐냐면 매달 얼마씩 내가 넣는 걸 우리가 적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이자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금이든지 적금이든지 우리가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자가 붙지 않는 원래 금액을 원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우리가 원리의 합계금액이라고 얘기합니다. 원금과 이익의 합계금액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자의 비율은 이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걸 1년 다닐 때 연이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은행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여러분 연이율 몇 프로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요즘 금리가 별로 안 좋아서 요즘 뭐 조금만 많이 준다고 해도 많이 가서 저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이자를 계산하시는 방법이요. 단리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복리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적금을 넣거나 아니면 어떤 투자 같은 걸 하실 때
복리의 마법 이런 거 우리가 우리가 많이 듣게 되실 텐데, 복리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번 달에 10만 원을 넣는데 이번 달에 이자가 만약에 1,000원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달에는 이 10만 원에 1,000원을 더한 10만 1,000원에 대한 이자를 또 받는 게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달에는 또 우리가 앞에 금액을 다 합쳐서 걔를 원금으로 보고 또 다시 이자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단리는 뭐냐 하면 원금에 관한 이자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원금을 10만 원을 넣겠다라고 하면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넷째 달에 이 10만 원에 대한 10만 원에 대한 이자만 받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단리하고 복리는 좀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복리 같은 경우는 원금이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받은 이자들이 계속 원금에 붙어주는 거니까. 그럼 요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붓는 게 우리가 더 효율적일 거냐, 아니면 더 많이 붙을 거냐를 생각해보면 복리가 더 많이 붙을 거라는 걸 우리가 예상하실 수가 있겠죠. 10만 원에 관한 원금으로 이자를 계속 우리가 일률적인 이자를 받는 것과 아니면 10만 원의 이자가 계속 붙은 금액을 원금으로 봐서 이자가 붙는 거는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단리 1%랑 복리 1%랑은 굉장히 나중에서 계산 결과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복리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을 묶어두는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되시겠어요? 훨씬 더 이율을 많이 보게 되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자, 복리법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복리법 계산하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연이율이 R 1년마다 복리로 A1씩 N년 동안 적립을 할 때 N년 말에 원리합계 금액을 SN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SN은 A1-R의 N제곱 더하기 S1 플러스 R의 N-1제곱에서 쭉 우리 여기까지 이렇게 더해주게 되시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R을 분해 A1 플러스 R 하시고 괄호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우리가 해주셔야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4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이는지 선생님 화면 한번 확인할게요. 네, 잘 보이시겠네요. 자, 네, 48번 보겠습니다. 연이율 6%. 아, 요즘 연이율 6% 복리짜리 은행 상품이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율이 굉장히 낮은 시대라 지금은 이런 것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책에서 보시는 거기 때문에만 가능하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이율 6%의 복리로 매년 초에 30만 원씩, 매년 초 30만 원씩 적금을 한다면 10년 말에는 적립 총액의 금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보시면 처음에 넌 30원은요, 30원이 아니고 30만 원은요, 10년 동안 이자를 받아요. 그 다음에 2회에 너네 아이들은요, 여기 1년 말에 넣었으니까 그 다음에 9년 동안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 플러스 0.06의 9제곱. 30 곱하기 1 플러스 0.06의 10제곱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10회는 그 해에 관한 이자만 받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년 전 처음에 넣은 애들은 30 곱하기 1 플러스 0.06의 10제곱. 그러니까 10년을 우리가 넣는다라고 하면 첫 해에 넣는 애는 이렇게 받는 거고 두 번째에 넣는 애는 1 더하기 0.06의 9제곱. 9년 동안의 이자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0 곱하기 1 플러스 0.06 하셔서 8제곱 이렇게 하셔서 얘는 8년 동안의 이자만 받게 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네들을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쭉 더해주게 되겠죠. 30 곱하기 1 플러스 0.06 하셔서 이제 마지막 막년에 우리가 넣는 거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30 이렇게 하셔서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렇게 더해지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식으로 우리가 나타내시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식으로 나타내신다면 몇 분의 R이 지금 얼마입니까? 1.06이죠? 1.06 마이너스 1 분의 어떻게 되세요? 30 곱하기 1.06 해주시고 여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1.06에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게 공식이에요. 아까 여기 앞에서 나왔는데 자, R분의 A 1 플러스 R 그 다음에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게 식이니까 이 식에다가 우리가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1에서 빼시면 0.06 이렇게 나오실 거고 자, 아까 여기 보시면 1.06의 10제곱 1.79로 계산하겠습니다. 이거 1.79로 계산하신대요. 30 곱하기 1.06
그 다음에 얘는 1.79인데 1.79에서 1을 빼버리시니까 0.79 이렇게 계산이 되시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 선생님 이거 그러면 우리 다 계산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네, 계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서 30 곱하기 1.06 곱하기 0.79 하시고 여기 나누기 0.06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곱하기 얼마로 바꾸셔야 돼요? 6분의 100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이거 선생님 그냥 계산합니까? 아닙니다. 계산기 이용하셔도 됩니다. 계산기 이용하셔서 답 도출하셔도 됩니다. 이거 예전에는 학교에서 계산기 못 쓰게 하셨는데 요즘에는 계산기 좀 쓰게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계산기 이거 하시고 나셔서 이제 나중에 계산하실 때 여러분 진짜 시험 보실 때는 계산기 없이 계산해보는 걸로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4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매월 1일 날 만원씩 원율이 1%로 1개월마다 복리로 적립을 해나가고 있어요. 1월 1일 첫 적립금을 내었을 때 그럼 내년 12월 31일에 받는 원리 합계 금액을 찾아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4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몇 년 동안 저금을 할 거냐? 네. 잘 보셨어요. 내년이 12월 21일이에요. 12월 31일이에요. 오늘이 아니고요. 그럼 얘를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 보시면 올해가 아니고 그러면 2년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000원 곱하기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1%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1 더하기 우리가 1%면은 100분의 1이에요. 0.01 이렇게 하시고 24제곱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그 다음 달에는 1 플러스 0.01 하셔서 23 이렇게 되시는 거고 쭉쭉쭉쭉 2가 아니고 1이죠. 1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1 0.01에 1제곱 이렇게 되시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식으로 우리가 해보자면 자, 몇 분에 되시겠습니까? 1.01 이렇게 되시겠죠. 1.01 이자가 R이 1.01이 되시겠죠. 마이너스 얼마가 되세요? 1. 그 다음에 1 곱하기 1.01이니까 1.01 이렇게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곱하기 1.01에 24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시겠네요. 자, 그러면 1.01 그 다음에 곱하기 1.01에 24제곱 여기 25제곱이 나왔네요. 자, 선생님이 잠깐만요. 24제곱. 잠깐만요. 1월 1일, 12월 31일. 1월 1일이고, 1월 1일 날 우리가 하고 12월 31일이시니까 얘네들은 24개월 이렇게 되시는 건데 얘네들 계산하시면 얘네들 분배하시는 거군요. 요렇게 네. 왜 25가 갑자기 나왔는데 선생님도 띠앙 했어요. 자, 마이너스 1.01 요렇게 되시겠네요. 얘네들 같은 경우. 자, 그러면 1.01에 25제곱 같은 경우 얼마가 되십니까? 1.28 요렇게 되시겠네요. 자, 요렇게 되시겠네요. 자, 그럼 1.28에서 1.01을 빼시면 어떻게 되세요? 0.27 요렇게 되시겠네요. 그 다음에 얘네들 같은 경우 여기 1.01에서 1 뺐으면 이거 계속 남으시면 안 되는데 선생님 계산 잘못했네요. 자, 이런 식으로 0.01 이렇게 되시겠네요. 약분하시면 27 하셔서 얘네들 얼마가 되시겠어요? 아까 우리 1회에서 선생님 만원을 생략했으니까 27만원 이렇게 되시겠습니다. 자, 여기 24라고 쓰는 거 맞고요. 여기 쭉 이렇게 쓰시는 거 맞고요. 얘를 이렇게 한 번씩 분배했어요. 선생님 이렇게 계산해서 빼시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1.01에 25제곱을 줬어요. 그럼 1.01에 25제곱 만드시려면 얘네들 분배하셔야 돼요. 그래서 1.01에 25제곱, 그 다음에 얘 한번 곱하시면 마이너스 1.01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아까처럼 이렇게 바로 이렇게 도출하지는 못하시고 한번 분배하셔서 1.01에 25제곱 만드셔야 된다.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수열의 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의 합 우리가 이제 처음 보시는 건데 우리 수열의 합은 앞에서도 우리가 기호로 우리가 수열의 합 구하시는 방법 배웠어요. 등차 수열의 합 구하시는 방법, 등비 수열의 합 구하시는 방법 배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합 구하시는 방법은 잠깐만요. 2분의 n a 플러스 l 이렇게 해서 배웠어요. 이게 등차 수열이죠. 자, 그럼 얘는 2분의 n 그 다음에 2a 플러스
n-1, d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식 유도합니다 라고 등차 수열하시는 거 배웠고, 자, 등비 수열은 이제 방금 전에 하셨지만 등비 수열의 합 구하시는 방법은 r-1분의 a, r의 n제곱 -1 이렇게 하시던지, 아니면 1-r분의 a, 1-r의 n제곱 이렇게 하시던지 이렇게 해서 배우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기호 말고도, 물론 이거 씁니다. 등차수열, 등비수열 이거 하실 때 쓰는데, 우리가 이제 수열의 합이라는 기호를 우리가 아예 하나를 줍니다. 자, 요렇게 생긴 기호인데요. 자, 이거 뭐라고 읽냐면 시그마라고 읽어줘요. 앞으로 이거 굉장히 친숙해져야 되는 단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기호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시그마인데요. 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시그마를 사용을 하셔서, 그러니까 요거 등차 수열이냐 등비 수열이냐 관계없이 이 시그마라는 이 부호, 이 기호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시는 거예요. 이용하셔서 K가 1부터 N까지라고 읽어주시는 겁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와 같이 나타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K 1 집어넣고 2도 집어넣고 3도 집어넣고 4도 집어넣는데 누구까지 될 거냐? N까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AK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되냐? 등차 수열에 일반항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합을 기호 시그마를 써서 기호로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여기서 선생님이 설명 조금 더 할게요. 그러면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일반항을 AK로 가질 때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시그마라는 기호를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길게 우리가 숫자를 안 써주시면 됩니다. 뭐 우리가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궁금합니다. 이런 거 문제 안 쓰시고 K는 1부터 10까지 AK 이렇게 써주시면, 아, 이거 첫 번째부터 20번째까지의 항의 합이 궁금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K 대신에 다른 문자 사용해도 됩니다. 즉 K가 1일 때 AK, K가 1일 때부터 N까지 AK 이렇게 우리가 있는데, I가 1부터 N까지 AI, J가 1부터 N까지 AJ 이렇게 쓰셔도 없습니다. K는 K, I는 I, J는 J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51번 한번 볼게요. 다음 합을 시그마를 쓰셔서 나타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얘가 지금 일반항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K는 1부터, 자, 누구까지 해줄 거냐면 N까지 해주실 건데, 이거 지금 1분의 1이잖아요. 그럼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그럼 얘는 N분의 1. 얘가 지금 일반항이에요. 그럼 N분의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 4, 8, 땡땡땡 2의 N제곱. 얘가 지금 일반항이에요.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얼마? 2의 K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 3, 3, 3, 3, 3, 3. 3이 몇 번 반복되죠? 5번 반복되죠. K는 1부터 5까지, 첫 번째부터 5번째 항까지 합인데 모두 3으로만 돼 있는 아이들이에요. 3이 일반항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럼 4번 보시면, 자, 1, 5, 9, 땡땡땡 45. 이거 등차 수열이에요? 등비 수열이에요? 네, 등차 수열이죠? 자, 그럼 얘네들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먼저 구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AN은 1 플러스 n-1, 그 다음에 D가 얼마가 되세요? 4. 이렇게 해주시면 1 플러스 4n-4니까 4n-3 이렇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45가 몇 번째 항인지 우리가 몰라요. 그러면 45는 4n-3 해서 넘어가시면 4n은 얼마가 되세요? 48. 그럼 n은 얼마? 12 이렇게 되십니다. 그러면 이 4번은 우리가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이죠. 그럼 4번은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몇 번째 항까지? 12번째 항까지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는? 4n-3의 규칙을 갖고 있는. 그럼 여기다 n의 자리에다 누구라고, 여기 n을 n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뭐라고 쓰셔야 되냐면 k라고 쓰셔야 돼요. 그래야 이 k가 12가 될 때까지 이렇게 바꿔줍니다. 우리가 얘기를 이렇게 쓰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럼 5번에 보시면 35, 57, 75, 79, 4, 19, 5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한꺼번에 우리가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한꺼번에 하실 수가 없고, 그럼 어떻게 해주시는 거냐면, 자, 3 곱하기 5, 5 곱하기 7, 7 곱하기 9, 땡땡땡, 49 곱하기 51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선생님 따라서 3, 그러니까 앞에 곱해져 있는 애들만 동그라미를 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뒤에 있는 아이들만 이렇게 쳐주세요. 그러면 동그라미에 있는 애들만 우리가 규칙을 따로 꺼내보시면
3, 5, 7, 땡땡땡 49 이렇게 되시는 거고 뒤에 있는 애들만 따로 보시면 5, 7, 9, 땡땡땡 51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곱해져 있는 아이들은 각각의 등차 수열. 뒤에 곱해져 있는 아이들도 각각의 무슨 수열이냐면 등차 수열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얘 규칙 따로 찾고 얘 규칙 따로 찾아요. 그러면 AN은 어떻게 되세요? 3 더하기 n-1, 2 이렇게 되시겠네요. 그러면 2n 얼마가 되세요? 플러스 1 이렇게 되실 거고 자 AN은 자 3 플러스 n-1 얘도 2 되실 거고 그러면 얘는 2n 얼마가 되세요? 아 여기 첫째 항이 5군요. 미안해요. 그러면 플러스 3 이렇게 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 근데 얘네들은 얘네들은 각각 우리가 곱해주게 되어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얘네 각각의 일반항은 이렇게 되시고 얘네들의 일반항은 진짜 얘네들의 일반항은 어떻게 되시는 거냐면 2n 플러스 1과 2n 플러스 3을 곱하시는 것 이렇게 되십니다.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이거 3 되고 5 되죠. n에다가 2 집어넣으시면 5 되고 7 되죠. 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누구까지? 아 누구까지인지도 찾으셔야 되겠네. 49. 2n 플러스 1이 49가 되려면 넘어가시면 48이니까 48을 2로 나누시면 네 24 이렇게 되시겠네요. 그 다음에 2k 플러스 1 2k 플러스 3 이렇게 하셔서 일반항을 쓰시면 되시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혼합 수열은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실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한번 지켜봐 주시도록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52번 보세요. 시그마를 나타낸 것을 합으로 나타내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 k에다가 1을 한 번씩 집어넣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 집어넣으시면 얼마가 되세요? 52번에 1번 1 집어넣으시면 3 되고 그 다음에 2 집어넣으시면 5 되고 땡땡땡 누가 될 때까지 k에다가 7 집어넣은 거 누구? 2, 7에 14, 15 이렇게 여기까지 더해주는 것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합으로 나타내시기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계산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 선생님 여기다 k에다 1 집어넣고 1 집어넣었어요. 그럼 1 곱하기 3 하시면 3 2 집어넣고 2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2 곱하기 4 하시면 얼마예요? 2 곱하기 4 하면 8 이런 식으로 땡땡땡 누구까지? n 곱하기 n 플러스 2까지 곱해주게 되시는 겁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i는 지금 얼마래요? 3이래요. 그러면 i는 3이고 얼마가 되도록? 7이 되도록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i한테 얼마를 집어넣어요? 3을 집어넣어요. i 세제곱부터 누가 될 때까지? 플러스 3의 7제곱 될 때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의기호 시그마의 기본 성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그마가 이제 처음 나오긴 했는데요. 이 시그마 계산하시는 방법은 좀 심플해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ak 뿔마 bk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여기 시그마에다가 ak, bk 일반항을 두 개를 주시면 얘네들을 따로따로 분리하셔서 시그마 ak 플러스 시그마 bk 이렇게 우리가 두 개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뺄 때도 마찬가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c는 상수거든요. 그럼 c는 앞으로 뽑으셔가지고 시그마 k는 1부터 ak에다가 c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자 3번에 보시면 k는 1부터 n까지 c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c는 상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k는 1부터 5까지 여기 만약에 8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네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8이 몇 개 있는 거냐면 5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8 곱하기 5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시기는 별로 어렵지 않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5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는 10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는 5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AK라는 일반항을 가지고 있는 항에 이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항의 합이 100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K는 1부터 10까지 BK라는 일반항을 가지고 있는 첫 번째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50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1번 문제 보시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플러스 BK 이렇게 되어 있으시면 분배하셔서 시그마를 각각 분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자, A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 그럼 위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되시겠죠. 네, 결과는 여러분들이 찾아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100 더하기 50이니까 15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자, AK 분배 바로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BK입니다. 2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 이렇게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얼마? 10까지 2 이렇게 가능하신 거예요. 그럼 요건 100인 거 알아요. 그럼 요거 50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얘네들 마이너스 100인 거 압니다. 자, 그럼 얘는 뭐냐면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인데 걔네들이 모두 2라는 얘기예요. 그럼 플러스 20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가 2니까 2 곱하기 10 하면 20 이렇게 되시겠죠. 자, 그럼 5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제곱은 4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는 2입니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우리가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1번 보시면 완전 제곱식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럼 완전 제곱식 되어 있으시면 얘네들 해주시면 돼요. 얘네들 완전 제곱 형태로 꺼내주시겠습니다. 자, AK 제곱 이렇게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2 우리가 곱해서 2배 하실 거죠. K는 1부터 10까지 AK 이렇게 되시겠네요. 그 다음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얼마가 되세요? 1 이렇게 되시겠네요. 자, 그럼 이 값은 얼마? 네, 4죠. 자, 이 값은 얼마? 요 값은 2인데 앞에 2가 있으니까 플러스 4. 요 값은 1이 10개 있을 거니까 10 이렇게 하셔서 18 이렇게 가능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2번, 3번 문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6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56번 보시면 자, 다음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K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K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 시그마를 분배해 주세요.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K제곱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2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K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분배하니까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2 이렇게 되실 겁니다. 자, 여기 시그마에서도 마이너스 있잖아요. 그대로 우리가 분배 가능하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똑같은 거 없애주세요. 그럼 요렇게 남겠네요.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인데 모두 2예요. 그럼 2가 20개 있는 거니까 40 요렇게 하셔서 얘네들 계산 결과 80 요렇게 되시겠네요. 자, 그럼 2번 한번 보시면 자, 2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조금 이상한 걸 발견하실 거예요. K는 1부터 20까지 K제곱의 형태인 I와 K는 3부터 20까지 K제곱인 I를 빼주실 거예요. 똑같으니까 선생님 빼주면 되는데 밑에 있는 K가 약간 이상해요. 자, 어떻게 이상하냐면 K는 1부터 20까지 K제곱 K는 3부터 20까지 K제곱입니다. 자,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의 합이 얼마가 되신 첫 번째부터 20번째 항까지의 합을 얘기를 하시는 거고 얘는 A1부터 A20까지의 항의 합을 얘기를 하시는 거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A3부터 A20까지 항의 합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일반항은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실제적으로 남는 거는 여기 첫 번째부터 우리가 똑같은 일반항을 갖고 있는 어떤 수열인데 얘는 첫 번째부터 20번째 항의 합이고 얘는 세 번째부터 20번째 항의 합이에요. 그럼 이거에서 이거를 뺐을 때 여러분 누가 남을까요? 그렇죠. A1과 A2가 남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A1, A2 어떻게 구해줘요?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K한테 얼마 집어넣어줘요? 1 집어넣어줘요. 그럼 1제곱 하시면 1이 되시는 거고요. 2제곱 하시면 4 이렇게 하셔서 5 이렇게 되시겠습니다. 자, 3번의 문제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얘네들도 물론 분배 가능하세요. 분배 가능한데 시그마 형태를 잘 보세요. K제곱 플러스 1이 일반항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K는 1부터 20까지 K제곱 플러스 1이고 K는 1부터 19까지 K제곱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K제곱 플러스 1이라는 일반항을 가진 아이들을 첫 번째 항부터 누구까지? 20번째 항까지 더해주시는 겁니다. K제곱 플러스 1이라는 일반항을 갖고 있는 아이를 A1부터 A20까지 더해줄 거예요. 자, 여기에서 K제곱 플러스 1을 어떻게 일반항으로 갖고 있는 아이를 A1부터 누구까지? A19까지 더하신 걸 어떻게 할 거예요? 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 남을까요? 그렇죠. A20이 남습니다. 요거 좀 여러분 이건 수열의 합이다라고 생각하셔서 좀 연상을 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20번째 항 남는 거예요. 그럼 요 K에다 20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K에다 20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되세요? 400 플러스 1 하셔서 401, 답은 401 이렇게 남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이 수열이 처음이라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세요. 자, 해보시고 선생님한테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선생님이 앞에 수열 부분 과제를 따로 하나 출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 보시고 문제 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